아까 경찰 공무원을 퇴직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분, 쉽지 않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도 역시나 창업 시장도 좀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주목을 받는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2 나오면서 또다시 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출연자들의 식당은요, 예약하려면은 몇 달씩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놔도. 미슐랭 식당, 파인 다이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한 끼에 20-30만 원을 받는 그 식당도요, 적자다, 버티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 이 두 분에게 그 조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파인다이닝 산업에 대한 논문을 쓰신 전문가, 한양여대 외식산업과 김지형 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경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업 플랫폼 창톡의 대표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바뀌었습니까 다시? 네. 이제 창톡은 제가 매경 사내벤처로 3년 전에 설립을 해서 프랜차이즈 대표나 다점포점지 이런 선배 창업가분들하고 소상공인 이제 컨설팅 연결해드린 플랫폼으로 운영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서비스 종료하고 올해 이제 다시 매경에서 사내 사업화하는 쪽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직접 겪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저희가 플랫폼으로 창업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는 플랫폼이 이제 인기가 한창 있었던 시절에서 이제 조금 끝물이었던 시절이라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좀 많이 얼어붙었고 또 플랫폼은 특히 그래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공 분야에서는 좀 좋게 봐주시는 게 있었어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의 선배 창업가들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해 드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B2G, B2B 쪽에서는 이제 좀 매경에서 사내 사업화로 계속 이제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네. 요즘 그 흑백 요리사 2 혹시 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외식업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즘 외식업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외식업이 파인다이닝이 이제 그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이제 고급 요리 식당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 음식점들이 있는데 지금은 너나 없이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파인다이닝이 이제 지금 흑백 요리사 때문에 잠깐 반짝 인기를 얻고는 있는데 이것도 뭐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요. 근데 당장에 이제 화제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시청률 1위 찍으면서 뭐 식당 앞에 대신 줄 서주는 알바도 등장했다 하고 또 셰프가 쓴 책이 판매량이 막 90배가 급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흑백요리사 1 때도 이렇게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그 1에 나왔던 식당들이 또 어려운 데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붐업이 일고 있지만 또 1 때만큼은 아니다 이런 우려도 있고 해서 네, 이게 지속 가능할까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형 교수님을 모셨는데 네. 파인다이닝 관련된 논문도 쓰셨어요? 네. 우선은 이게 또 이제 외래어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파인다이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있는 그대로 파인 플러스 다이닝이죠. 그래서 파인은 뭔가 좀 더 좋은 거, 높은 거, 양호한 것. 그래서 더하기 다이닝 해서 이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고요. 뭐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이제 높은 수준의 음식, 그다음에 음료, 메뉴와 함께 풀 테이블 서비스로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사실 2017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던 건데 당시만 해도 이제 점심은 35,000원, 네. 저녁은 6만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몇 년도에? 2017년도 10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찾아보니까 점심은 이제 최소 9만 원 이상. 그다음에 저녁은 12만 원. 그러니까 2배에서 이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인 다이닝은 아니고 이제 엔트리 레벨이 이 정도다. 엔트리라고 하면 이제 진입 가능한 그쵸. 이건데 와 그게 9만 원, 12만 원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돼야 파인다이닝이고 파인다이닝이 최소한 그 정도로 시작한다. 그렇죠. 이렇게 대단합니다. 특히 왜 그 미슐랭 가이드, 미슐랭이라고도 발음하는 미슐랭 식당으로 이제 선정되는 그 과정도 되게 막 화제거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무슨 뭐 암행어사처럼 몰래 가서 이렇게 점수 매긴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 미쉐린 가이드가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컸었죠. 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이탈리안 셰프님은 거절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소송을 거신 분도 계시고 저기에서 별점 준다는데 나한테 그렇죠. 별점 매기지 마라 뭐 이런 거. 난 그런 거 안 하겠다. 네. 전 세계에도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네. 어떤 뭐 자존심 때문입니까? 뭐요? 자존심도 있고 미쉐린 그 이제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몰래 오셔. 예. 근데 이제 운영을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특이한 손님. 네네 한 명 또는 두 명이 와서 또 두 분이 올 때는 이제 외국인이 꼭 이렇게 같이 있고 오시면은 뭐 포크나 나이프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 이제 까다로운 주문 알고. 네, 매뉴얼적인 것들이 있어서 대부분 이제 왔다 갔구나 많이 아시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다른 손님들한테 신경을 좀 덜 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존심 그다음에 이런 높으신 분들은 네가 뭔데? 왜? 그러니까 프랑스 가이드인데 예. 너가 뭔데 한식을 평가해? 한국 사람보다 너희들이 한식을 더 잘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네. 야, 그래서 평가 자체를 거부한다. 네. 그게 또 이제 뭐 별점 받고 하면 뭐 유명해지는 것도 있겠으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또 판단이 또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그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식당 아까 이른바 진입 가능한 엔트리급이 뭐 점심 9만 원, 저녁 12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뭐 30몇만 원짜리.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시즌은 뭐 100만 원이 넘어간다면서요. 네.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파인다이닝은 이제 식자재 원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쟤들이 마진을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파인 다이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한우, 뭐 툭불, 9등급에 안심을 쓴다. 네. 그러면은 안심이 이제 통으로 이렇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육을 하면.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부위만 쓰는 거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등심을 사도 가장 맛있는 꽃등심만 쓰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손님한테 내놓지 않고 이제 사게 되면 통으로 사게 되면 이제 스텝 밀로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요리로 이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식자재 원가 자체가 비싸고 이제 두 번째는 높은 인건비. 왜냐면 이제 테이블 하나에 이제 뭐 서비스하는 직원 한 명, 그다음에 보조 인력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방에 뭐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유명한 셰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이제 셰프 아래 뭐 수셰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조직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인건비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파인다이닝은 대부분 이제 강남에 이제 네. 청담동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거기 또 임대료. 임대료도 이제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파인다이닝을 30만 원, 뭐 100만 원 하는 게 이제 네. 그런 그 비용을 이제 소비자가 이제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막 저녁 35만 원, 점심 20만 원 이렇게 받는데도 근데 또 적자가 난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이제 파인다이닝은 이제 한번 앉으면 예. 막 2시간, 3시간, 뭐 길게 4시간까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심에 여의도 가면 직장인들 보통 11시 반부터 나와서 네네네. 20분이면 먹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한 3회전 하죠. 네, 3회전이 아니라 뭐 더 오래 더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파인다이닝은 한 번 들어가서 앉으면 한 4시간 앉아 있기 때문에 회전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많아야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파인다이닝 좀 비싸게 받더라도 적자가 나기 쉬운 구조인 거고요. 네, 네. 근데 왜 그 흑백 요리사 열풍 덕분에 사람들이 파인다이닝 많이 찾아본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뭐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미 뭐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몇 곳의 레스토랑들은 이제 줄을 뭐 대기를 거의 몇 달까지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예약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예약 네. 가능하게 뜨기만 하면 몇 초 만에 그렇죠. 마감이 된다면서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 그래서 그 테이블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니죠. 네, 아무리 예약이 길어도. 테이블 수와 시간은 한정적이니. 네,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뭔가 막 상방이 빵 뚫려 있고 매출이 우상향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구조 자체가 아닌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미쉐린 가이드가 들어온 지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본 기본 메인 레스토랑은 이제 스타를 받고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레스토랑이랑 이제 뭐 비스트로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률은 거기서 조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그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해진 미쉐린 원스타, 투스타 받은 레스토랑 말고 네. 그 밑에 서브로 만들어 가지고 좀 대중성을 노려서 매출도 늘리고 수익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스트로라고요? 네, 비스트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파인 다이닝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거예요? 이제 대중적인? 한국에서 이제 식당의 개념이 우리는 한 식당 그러면 뭐 밥집도 코리안 레스토랑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레스토랑은 사실은 이제 정찬이고 풀 테이블 서비스가 나오는 게 네. 이제 레스토랑이고 프랑스에선 그다음에 그 밑에 한 단계 낮은 게 이제 비스트로라고 하거든요. 또 밑에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 좀 그 캐테고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등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건 아직까지 이제 많이 소개되지가 않아서 그런데 좀 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가면 뭐 상주된 잘 훈련된 소믈리에가 있고 뭐 풀코스로 나오는데 비스트로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캐주얼한 느낌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수욱 기자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래도 이게 파인 다이닝 막 검색해보고 네. 찾아가보고 싶다는 수요층이 막 관심도가 많아지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파인다이닝 수요층의 저변이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미디어에 의해서 화제가 되는 거는 오래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슐랭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을 했을 때 그게 한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가온이랑 라이언 이 두 군데가 이제 3스타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막 몇 달치 예약이 밀렸는데 지금 그 가온도 폐업을 했거든요. 이야, 반짝이에요, 반짝.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변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인 게 몰리는 것 같고. 그렇죠. 뭐 누구나 10만 원짜리 점심, 30만 원짜리 저녁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저변이 좁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그래서 이제 화제성이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손님도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슐랭을 부담스러워서 이 평가를 거절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덴마크의 그 노마라고 이제 미슐랭에서 이제 단골로 선정이 되고 뭐 세계 최고 레스토랑 이렇게 선정됐던 데도 있는데 예. 그 이제 오너 셰프도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아, 우리 식당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파인다이닝이 이제 비싸고 좀 수요층이 이제 많지 않다 싶기도 하고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TV에서 보고 정말 나 가보고 싶어. 저 한 알뜰살뜰 돈 모아가지고 파인 다이닝 한번 가보고 뭐 두 번 세 번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기념일에 어쩌다 기념일.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3년에 한 번 결혼기념일 뭐 10주년 아니면 20주년 이럴 네. 때. 그러니까 저변이 넓어지긴 또 쉽지가 않은 거고요. 왜 그 미슐랭의 저주? 미슐랭이 독이 된다라는 비판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 미슐랭을 한번 받고 나면 그거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셰프가 이제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요리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미슐랭에서 원하는 가이드대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끌려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내 요리도 좀 변질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소비자한테도 좀 이제 신경을 덜 못 쓰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노마도 이제 영업을 상시로 운영하는 거는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항상 그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그 셰프 입장에서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또 이게 계속 창작의 고통이 있어요. 아, 파인 그래요? 다이닝은 메뉴 뭔가 만들어놔야 되고 뭐 이제 차별화해야 되고요. 그죠. 좀 창의적인 요리를 원하니까 그거에 아. 기대에 부응하려면 또 계속 제철 식재료 또 새로운 식재료를 찾아야 되고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지쳐서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제 평가를 거절하거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그 네. 미슐랭 같은 경우에도 왜 그 별 받은 거를 탈락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매년 점검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유지하려면 네. 그 정도의 뭐 비용, 인테리어, 인건비, 식자재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슬픈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2000년 10년쯤에 프랑스에서 미쉐린 3스타를 받던 분이 예. 소문을 듣고 이제 원스타
강등됐다. 오. 그래서 자살하신 분도 있어요. 오메나. 예, 근데 결과 나온 거 보니까 3스타를 유지했던 거예요. 예, 뭐 그 우려만으로도 네, 네. 그렇게 큰 중압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아, 그건 이제 자존심에. 네. 아유, 그 별점이 뭐라고. 사실 이거는 그 마케팅을 위한 거였잖아요. 미슐랭 가이드 원래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맞습니다. 저희는 고객 서비스용으로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거 내놨다가 근데 이게 참 식당의 문화를 또 좌우해 버리기도 하고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 음식점들은 술을 판매하면서 좀 마진을 높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그 미슐랭 식당들 그다음에 파인 다이닝 이런 식당들은 어때요?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가는 일반 식당도 뭐 우리 갈비집, 삼겹살집도 이제 마진은 사실 술에서 나온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소맥 팔아야죠. 네, 그 이유가 네. 사실 음식은 들어가는 이제 부대 비용이 엄청 많아요. 이제 식재료 원가 플러스 뭐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고 가스값도 들어가야 되고 요리를 하는 사람의 인건비, 네.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주류는 냉장고에서 열어서 오픈해서 팔면 그만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서 소주를 뭐 1,몇백 원에 사면 식당에서 보통 4,000원, 5,000원 팔잖아요. 보통 이제 곱하기 3 해서 부가세 더해서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대중적인 식당이고 와인도 이제 저가 와인은 대부분 그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네, 고가 와인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에다가 부가세 330만 원에 팔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죠 요즘엔. 예, 예전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예, 한 10년 근데 요즘에 전만 또 해도. 검색해 보면 직구하는 가격 얼마, 맞아요. 해외에서 네. 얼마 딱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와인을 많이 파는 것이 그 식당의 순이익을 개선하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 와인을 의무적으로 테이블당 한 병씩 마셔야 되는 뭐 이런 데도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식당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사실은 또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도 그쵸, 요즘 상당히 문화가. 많거든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 논알콜 와인도 이제 아. 준비를 해놨죠. 네, 보통 보면은. 그건 그냥 포도 주스 같은 거네 그러면. 저도 처음에 이제 포도 주스인가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와인의 품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품종의 맛과 향을 살려서 알코올만 이제 가공을 통해서 빼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아 나중에 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알코올을. 근데 그래서 뭐 그게 이렇게 또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반 와인보다는 저렴한데 그래도 뭐 그게 뭐 포도 주스 같이 몇천 원은 아니고 몇만 와인 원씩. 느낌을 또 느낄 수 있으면서 알코올은 없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알코올을 빼는 거다 보니까 좀 가격은 나가는. 네, 네. 야 신기합니다. 근데 그 와인 판매가 경기랑도 많이 좀 연동이 돼요? 네, 네. 그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와인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불경기도 계속됐고 우리나라 뭐 정치적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안 좋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와인 전체 이제 시장 그 변하는 그래프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을 한번 봤는데 네. 우리나라 주식이랑은 딱 맞진 않는데 되게 재밌게 삼성전자 주식 그 트렌드랑 굉장히 유사하게 이게 2000년대부터 움직이더라고요. 저희가 그 그래프를 보이는 라디오 KBS 콩이랑 유튜브로 지금 띄워놓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주가 차트랑 와인 판매량이 비슷하게 간다.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 연도를 보면 2001년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몇 년 정도 이렇게 따라와 봤더니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삼성전자가 막, 많이 올랐죠. 네, 뭐 거의 10만 전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나요? 10만 전자 옛날 말씀하고 그래요? 계시네요. 네. 딱히 말씀 안 드려야 교수님 배가 안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제 와인 시장도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에 좀 많이 이제 그거 되니까 그럼 이제 와인 좀 팔리는 겁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바뀐 게 이제 우리나라 음주 문화가 많이 변해서 과거보다 이제 술을 확실히 덜 먹는 맞아요. 네,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시절이 좋았던 건 아니겠으나 막 술도 1차, 2차, 3차 가면서 그게 사실은 어딘가에게는 테이블 회전이었고 어딘가에게는 또 다른 손님들이었는데 그렇죠. 그만큼의 또 장사가 안 된다. 그럼 뭐 또 내수가 또 이제 바뀐
영향일 수도 있을 테고요. 왜 일단은 그 자산 효과라는 거는 왜 주류나 그 레스토랑에서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가 오르고 또 뭐 부동산가 오르면은 네. 소비가 는다라는 거 이건 뭐 거시 경제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흑백 요리사가 넷플릭스 OTT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 TV 보고 한국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보고 너무 재밌으니까 막 중국에서도 막 카피하고 그러던데 그렇죠. 한국의 저 식당 가보겠다 이런 수요는 그럼 좀 있지 않나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단 그 흑백 요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데몬 헌터스, K-pop 네. 데몬 헌터스, 캐데언 때문에 사실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 그 호텔 엄청난 호황입니다. 네. 일단 한국을 찾아오니까. 네네 예. 거의 뭐 룸 이제 어큐펀시라고 객실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고요. 호텔들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무조건 사용하는 앱이 구글 맵이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제 구글 맵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좀 잘 안 좋잖아요. 뭐 100% 작동하지는 않죠.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이없어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뭘 써야 되냐 한국에선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 뭐 네이버 앱이나 뭐 카카오 맵 이런 걸 말씀드리면 네.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글을 못 쓰냐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막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구글이랑 아직 협의 안 된 게 좀 있어서 구글 맵이 자유롭지 않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구글 맵이 가장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찾아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뭐 맛집 리스트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것만큼 또 이제 작동이 안 되니 그렇죠. 답답함을 또 느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 요인 그리고 제한적인 요인은 다 존재하는 거네요. 네. 노수 기자님.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의 한 80%가 이제 동북아, 동남아 이런 데서 오고 이제 서양에서 오는 분들이 좀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동남아에서 오는 분들은 좀 구매력이 낮으니까 이제 또 파인다이닝에 접근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만 이런 데서 이제 그 인기가 많은 게 흑백 요리사가 이제 우리나라 음식을 중식을 과연 이제 한국의 셰프들이 어떻게 요리를 할까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한 건데 역시 이제 구매력의 문제로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외국인을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것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상 관련된 특보가 나왔는데요. 10시 18분에 일본 시마네현 마스에시 남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해서 경남, 경북 지역 등에도 그 지진 등 그 진동을 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 18분 기준으로 일본 시마네현 마스에시 남동쪽 23km 지역에서 규모 6.2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전달해드리고요. 그러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의 덕을 보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파인다이닝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 메뉴 값을 내리라거나 대중적인 식당으로 전략을 변경하려 이것도 네. 그러면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정체성이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타협책을 좀 찾는 분들은 조금 이제 가성비 있게 그래도 이제 운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노마처럼 이제 상시 영업이 아니라 이제 팝업이나 뭐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호텔에서 운영하는 때는 되게 가성비 있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파인다이닝처럼 이제 퀄리티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니까 이제 호텔의 그 메인 식당하고 같이 이제 식재료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그 식당에서 식자재를 살 때 같이 사면서 조금 이제 구매력 이제 바잉 파워로 식자재를 좀 싸게 조달을 한다. 그리고 뭐 셰프가 직접 시장에 가서 이제 원물을 사온다. 그러니까 정말 몸을 갈아 넣는 거죠. 저 원가 절감 노력. 아니면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거나. 그 또
몸을 갈아 넣는 전략이 또 있더라고요. 막 홈쇼핑 엄청 나가고 어떻게 해서든 예능에 출연하려고 하고 그럼 또 이제 셰프의 몸값도 올라가고 그 식당도 또 유명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셰프분들이 파인다이닝은 좀 그 셰프를 보고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름 보고 가는. 네, 그러니까 이제 셰프테이너라 그러죠. 엔터테이너처럼 막 TV 나와서 연예인처럼 이제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이제 자체 마케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브랜드나 다점포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매장을 열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오픈발이라 그러죠. 네, 개업 네. 효과로 반짝 인기를 끌다가 이게 또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개업 효과를 누리고 그러면서 기존 가게로 또 다시 한 번 더 환기를 시키는 뭐 이렇게 전략을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셰프 특정 셰프의 음식을 맛보려고 가는 1, 20만 원 그 비용을 치르면서 가는 분들은 네. 나는 노승욱 셰프의 그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노승욱 셰프가 지금 한 3호점에 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좀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TV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기획사가 있습니다. 네, 셰프들도 이제 TV에 좀 나와서 우리가 좀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 기획사에서 같이 움직이시고, 네, 이제 그래서 그 TV에 안 나오고 식당을 지키는 이제 미쉐린 스타를 받은 셰프님들도 많이 계세요. 네. 내가 있을 곳은 홈쇼핑이나 TV가 네, 아니다, 주방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익을 어디서 그러면 이제 만드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비스트로 개념으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우리 그 청담동에 있는 명품 거리에 있는 거기에 보면 그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F&B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호텔들에서 케이터링을 받다가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런 이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도 많아지고 또 손님들이 그 명품 브랜드를 가서 앉아서 하는 VIP들이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만 가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이 브랜드도 가고 저 브랜드로 가면 과거에는 맨날 똑같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케이터링을 하기 때문에. 아하.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랑 맞죠. 컨택을 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케이터링을 하면 그 손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아, 이 브랜드에 오니까 이렇게 핫한 레스토랑의 음식을 우리가 맛을 보면서 저런 걸 할 수 있다고? 그것도 유명 셰프의 음식을. 그렇죠. 아까 정명부님이 요즘은 명품 회사들이 고객 경험을 중시해서 손해보면서 파인다이닝 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면서가 아니라 그들은 투자고. 그렇죠. 그러면 이 그 셰프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네, 거고요. 네. 그런 전략도 있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파인다이닝 2회전, 3회전 테이블 회전 어떻게 높이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한 곳당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뭐 2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제한을 한다든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시간을 제한하면 이미 파인 다이닝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고객들이 원하는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서비스를 내는 게 이제 파인 다이닝인데 최선을 다해서 원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랑 이제 흔히 비교되는 곳이 미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인종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욕에 있는 뭐 LA에 있는 파인 다이닝을 가면 뭐 아시아 사람들이 좀 밥을 일찍 먹잖아요. 그래서 뭐 빠르면 5시부터 7시까지 한해전이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그 백인들이 와가지고 7시, 8시부터 10시까지 또 돌아가고 근데 또 이제 막 라틴, 히스패닉들은 밥을 또 늦게 먹잖아요. 10시에 또 한 번 돌아가는. 그래서 저녁에만 이렇게 3회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그 식당들은 그 파인 다이닝들은 굉장히 마진율이 좋겠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제 생각에는 점심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저는 접근성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먹어봐야 이게 내가 좋다 안 좋다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턱을 좀 낮춰서 좀 대중화를 하는 방법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 역시 가격입니까? 뭐 가격을 항상 이제 숨겨놓고 있지만 늘 가격은 이제 소비자가 이제 그 레스토랑 선택한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아까 4092번 쓰시는 분이 흑백 요리사로 유명해진 그 식당 가격 알아봤는데 대부분 런치가 20에서 25만 원, 저녁 30에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내랑 갈까 했는데 가격 보고 포기했습니다. 만약 가더라도 아내가 그 가격 알면 등짝 스매시 날릴 것 같습니다.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네. 문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그 가격 어느 정도 되면 한 번은 가보겠다 뭐 이게 또 달라질 음. 수는 있겠습니다만 노수욱 기자 네. 그 파인다이닝 특히 이제 그 유명 셰프들도 또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산업도 저변이 넓어질 것 같은데 네. 후진 양성은 어떻습니까? 그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데는 이제 고급 기술을 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아무한테나 전수를 안 하죠. 이제 도제식으로 수제자한테 이제 전수를 하는 식으로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특히 중식이 좀 그렇다고 해요. 이 중식의 셰프 분들의 몸값도 이제 워낙 높고 이제 자부심도 높고 그래서 제가 이 흑백 요리사에 이제 출연한 셰프분을 예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특급 호텔에서 한 10년 이상 이제 셰프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따뜻한 요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몇 년간은 그 짜사이라고 하는 그 이제 기본 그 반찬 같은 식자재 이제 전처리하는 일만 하다가 조금 이제 뭐 디저트나 이제 찬 음식 이제 이런 거 하다가 그게 요즘에도 그래요. 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1년 동안 양파만 까고 1년 동안 파만 썬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도 그래요. 요즘은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그냥 이렇게 전처리된 거를 사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네. 이게 다 다듬어진 거. 예. 네, 그 정도로 좀 폐쇄적으로 이제 전수가 잘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좀 양쪽에서 좀 같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인내심을 갖고, 왜냐하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걸 알려주기에는 또 그분도 몇십 년 동안 그거를 배운 거다 보니까, 근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또 예전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요즘 노동 문화랑 안 맞으니까 예, 좀 그런 타협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세상은 또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인재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또 과제이기도 하고 김정 교수님은 또 현장에서 그 외식 산업과 네, 교수님이시니까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셰프가 되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럼요. 네. 파인다이닝 쪽도 많이 선호를 하나요? 이제 저는 이제 학교 오기 전에 그 프랑스 요리 학교에서 거기 이제 총지배인을 하다가 왔는데 거기는 이제 좀 그 학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집안 환경이 좀 좋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대학에 오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내용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손을 들어보라 그래요. 5성급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본 사람 있니? 또는 뭐 파인다이닝에 가봤니? 그러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학생들이면 뭐 3학년이 돼도 예. 거의 없어요.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러한 거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식음료 연구회라는 동아리에 있었는데 대학 때 그때는 이제 그 업장에 있는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들이 직원 할인을 해주고 또 선배님들이 돈을 모아서 학생들한테 뭐 한 달에 한 번, 학기에 한 번씩 그런 다이닝을 경험해주는.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좀그 학생 할인, 뭐 대학생 할인, 전공 할인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애들이 경험을 해봐야 이게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 요즘에 이제 우리 AI 때문에 예. 뭐 직업이 막 없어진다 뭐 한다 되게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파인 다이닝이나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는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사람의 손길. 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학생들한테 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생들이 그냥 일반 뭐 프랜차이즈 식당 가서 일하는 것보단 오히려 좀 이런 서비스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가지고 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죠. 또 이게 그 규격화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음식보다는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요즘에 뭐 셰프 하면서 되게 뭔가 떠오르는 직업,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다들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셰프는 또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처우나 연봉이나 좀 어때요? 그 이제 뭐 한 2026년이죠. 예. 한 20년 전, 30년 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이제 제가 대학에 98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졸업하면서 받은 연봉이 네. 1,500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 네. 그리고 제가 202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26년도에 그때 연봉이 한 2천만 원? 이 업종이 25년도에요? 아니요. 2005년도에. 아, 2005년도에. 네. 큰일 날 뻔했네. 예, 네, 2005년도에 2천만 원. 네. 그리고 지금 뭐 그 뒤에 10년, 그다음에 또 더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웬만한 식당들에서 주는 것은 이제 한 2,500, 600. 예? 예, 그러니까 최소 시급, 그 최저 최저시급. 시급까지가 이제 기본으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그래도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을 뽑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연봉을 좀 더 올려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기업에 입사하는 요즘에 신입 사원들 연봉을 보면 네. 좀 갭은 큽니다 아직도.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호텔들 뭐 3천 중반까지도 이제 주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초봉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아직도 좀 그 서비스업 쪽에 이제 급여 수준이 많이 낮고, 근데 또 뭐 사장님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는 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력 중점의 비즈니스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원가가 너무 높아지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야, 정말 쉽지 않은 비즈니스네요. 노수욱 기자가 보기에도 네. 이거 뭐 파인다이닝 그 사실 이거는 아무나 창업하기도 어려운 거고 네. 한 10년, 20년 누구 밑에서 같이 일하면서 그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던 분들한테도 또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단은 업계 현황을 이제 정확히 알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요즘 미식 문화 자체는 그래도 좀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 중에도 그냥 취미로 요리를 배우겠다 해가지고 뭐 르꼬르동 블루 같은데 뭐 이제 몇 천만 원의 학비를 내고 그냥 취미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와.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흑백요리사 나온 분 중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파인다이닝에서 근무를 했지만 일반 고깃집을 창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고깃집 창업하는 것보다는 또 뭔가 다르겠죠.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 파인다이닝 산업 발전하기 위한 뭐 제언 같은 게 있다면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여기 오면서 오랜만에 좀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실 네. 저도 파인다이닝의 대중화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렇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는데 사람들은 대중음악을 더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 산업으로 이렇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 교양 수업으로 뭐 테이블 매너나 뭐 전 세계 뭐 식문화 이런 것도 좀 많이 가르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그 신입 사원들 연수할 때 뭐 이럴 때도 뭐 테이블 매너 이런 거 사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나중에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먹다가 이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올라가면 과거처럼 똑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르꼬르동 블루에서 그런 가르쳐 보면 같이 식사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드려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 밥 먹을 때 쩝쩝거리면 안 된다. 이거를 기본적부터. 다 먹고 나서 하면 이러잖아요. 내가 쩝쩝거렸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테이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상식적인 거를 우리가 그런 걸 네.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여대 외식산업과 김지형 교수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 노수욱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